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곰PD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실기 엑셀 모의고사 1회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엑셀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저는 2016 버전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버전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들 뭐 그렇게 크게 차이가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들어가셨으면 저장을 먼저 해보도록 할게요. 파일에 저장에 찾아보기. 자, 시험을 보실 때는 시험 감독관이 어디에 저장을 해야 되는지, 어떤 이름으로 저장을 해야 되는지 알려줍니다. 저희는 임의의 위치에, 저는 바탕화면에요. 임의의 비번호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sp-임의의 비번호 이름으로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시고요. 중간중간 여러분들 저장 버튼, 우리 디스켓 모양 눌러서 저장하는 거 잊지 마세요. 시험 보러 가실 때 컴퓨터가 또 잘못돼서 꺼지거나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멈추거나 하는 경우가 있는데, 자, 그럴 때 다 날아갈 수 있거든요. 저장을 하는 습관을 꼭 길러서 중간중간 여러분 저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작업표를 먼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에 있는 내용을 일단 다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데요. 제목은 작업표 형식에 있는 이 제목으로 지금은 동일한데요. 혹시 다르면 반드시 데이터에 있는 제목이 아니라 작업표 형식의 제목을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보시면 A열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렇죠? A열부터 지원부서, A의 3셀에 지원부서라는 필드명이 들어갔기 때문에 제목을 A의 1셀을 선택하시고 입력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일단 데이터에 있는 것들부터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A의 1셀에 입사, 지원자, 현황, 자, 엔터 2번. 자, A의 3셀부터 쭉 하고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빠르게 치는 거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데이터를 입력할 때는 반드시 정확한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의 오타로 인해서 실격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감점이 많이 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차근차근 입력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래 셀을 입력할 때는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우측 셀로 이동을 할 때는 탭키를 입력해 주세요. 어떤 분들은 마우스로 계속 선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보다는 엔터와 탭키를 이용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어느 정도 내용을 입력을 했으면 글자 하나만 입력하면 그 전에 입력했던 게 바로 나오기 때문에 영업부를 다 치지 마시고 0이라고만 입력하면 영업부가 나올 텐데 그럴 때 그냥 엔터 눌러주시면 되지요. 자, 이름도 자, 일단은 치고 오타는 좀 나중에 수정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저는. 열을 잘 보셔서 지금은 A, B, C, D, E 순서대로 있어서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혹시 중간에 숨겨 있거나 나타나지 않은 열이 있으면 그 부분을 뛰어넘고 여러분 데이터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데이터에 있는 것들은 다 입력을 했고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무엇을 보시냐면 이 작업표 형식에 있는 열 제목이라든지 밑에 있는 이런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그 셀의 위치와 동일하게 여러분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일단 2까지 만들었기 때문에 자, 여기 F열에는 교육 점수가 들어가 있죠. 자, 교육 점수까지 입력하고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는 탭키 입력하시면 됩니다. 탭키로 필드명을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 평균. 자, A의 24셀, B의 24셀 병합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병합시켜 주셔도 되지만 저는 이제 나중에 한꺼번에 병합을 시켜줄 거라 데이터를 일단 입력을 해볼 거예요. A의 24셀에 그냥 평균하고 엔터.
자, 그리고 A의 25셀에 27셀까지 병합되어 있지만 그냥 얘도 입력해 볼래요. 근데 지원 부서별 다음에 줄바꿈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그냥 엔터 누르시면 안 돼요. 자, 줄바꿈은요. Alt 엔터키. 자, Alt 엔터를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지원 부서별 막 글자가 잘려도 상관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Alt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 자, 그 다음에 합계. 그 다음에 엔터 눌러볼게요. 자, 글자가 우리 셀이 너무 이렇게 작아서 이렇게 나오는데요. 괜찮아요. 이거 이따가 그냥 저는 수정할래요. 자, 그 다음에 A의 28셀에 요 내용을 입력해 주실 거예요. 자, A의 28셀 선택하셔서 자, 엔터 하시고 그 밑에 자, 요렇게 엔터. 자, 내용이 일단은 입력이 됐는데 이 상태로 무조건 다음으로 넘어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는요. 여러분 잘못된 게 없는지 오타가 난 게 없는지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한번 살펴보세요. 자, 여러분 일단 여기까지 되셨으면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열과 열 사이의 너비가 좀 부족하다. 뭐 요건 좀 나중에 해주셔도 상관은 없는데 혹시 글자가 잘려 보이면 자, 여기 사이에서 더블 클릭하시거나 더블 클릭하시면 가장 긴 글자를 중심으로 크기가 조절이 되는 거예요. 아니면 드래그를 해주시던가 적당하게 조절을 해주시는 것도 좋겠어요. 요거는 지금 안 해도 되고 나중에 하셔도 좋고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해볼 거는요. 병합 후 가운데 맞춤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제목도 우리 A의 1부터 J의 1까지. 그쵸? A의 24에서 B의 24. 그리고 A의 25에서 A의 27까지. A의 28에서 H의 28. A의 29에서 H의 29, 그리고 A의 30부터 J의 30, A의 31부터 J의 31까지. 자, 그리고 J의 24에서, 그리고 어디까지예요? J의 29까지예요. 얘네들을 처음에 한꺼번에 선택하기 힘드시면요. 따로따로 블록 잡고 우리 셀 병합 후 가운데 맞춤하셔도 되는데 자, 저는요. 그냥 한꺼번에 블록 잡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A의 1에서 J의 1까지 블록 잡을 거고요. 자, 살짝 밑으로 내려서 중요한 거는 떨어져 있는 셀을 선택할 때는 컨트롤이라는 키를 계속 누른 상태에서 A의 24에서 B의 24까지. 그렇죠? 자, 그리고 그 밑에 A의 25에서 A의 27까지. 요거 우리 기획부 전산부 안 적었네요. 이따 적을게요. 자, 그리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의 28에서 H의 28까지. 전문성까지. 그쵸? 자, 컨트롤 키 계속 누른 상태에서 마찬가지로 A의 29에서 H의 29까지 드래그합니다. 자, A의 30에서 이번에는 더 나가서 J의 30까지 드래그 하시고 또다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A의 31에서 J의 31까지. 자, 이렇게 드래그하고 하나 더 남았어요. J의 24에서 J의 29까지. J의 24에서 29까지. 이렇게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따로따로 드래그 해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중간에 컨트롤을 떼시면 새롭게 블록이 잡혀요. 다 블록을 잡았으면 이제서야 자 이렇게 컨트롤을 떼주시고 그 다음에 홈 탭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 글자 누르시면 돼요. 더보기 누를 필요 없어요. 그냥 요거를 클릭하시면 만약에 블록을 제대로 잡지 않으신 분들은 띵 하고 오류 메시지가 나타날 거예요. 그러면 블록을 잘못 잡았기 때문에 다시 블록 잡거나 아니면 따로따로 요 셀만 블록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으로 따로따로 지정해 주십시오. 너무 어려우시면. 자, 아무데나 클릭해서 블록 해제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조금 수정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요. 자, 여기 요 부분, 우리 요 A열을 조금 늘려주셨으면 좋겠고 그러면 요렇게 나오죠. 근데 우리가 요 A의 25셀에서 두 줄짜리의 내용을 입력을 했는데 폭이 좁아서 세 줄이 되면서 여기 높이가 너무 높아졌어요. 그럼 얘를 따닥 더블 클릭, 25, 26 사이를 더블 클릭하셔서 기본대로 맞춰주세요. 얘를 난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럼 처음부터 아예 병합이 된 상태에서 두 줄짜리의 내용을 입력해 주셔도 됩니다. 저는 이렇게 지정을 해볼 거고요. 우리가 여기 테두리는요. 지금 굳이 안 주셔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조금 헷갈리실 것 같아서 나는 이 상태로 바로 조건으로 들어가셔도 되는데 혹시 여러분들이 또 영상으로 볼 때 이 선들이 제대로 정확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가 어딘가 좀 헷갈려 하실 수 있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뭔가 또 여러분 작업하실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저는 여기 A의 3에서 J의 어디까지예요? 31셀까지잖아요. 블록 잡고 일단 모든 테두리, 세부적인 테두리는요. 나중에 하도록 하지요. 그냥 이 상태에서 홈 탭에 테두리 옆에 화살표 눌러서 모든 테두리를 좀 선택을 해놓고 우리 그 다음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조건을 보면서 이제 조건대로 한번 풀이를 해볼까요? 작성 조건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나에서 라항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고 나에서 나부터 시작해서 라에 제시된 내용을 따르고 제시된 조건 반드시 함수로 적용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라. 자, 작성 조건 따르지 않고 계산기로 계산하거나 아니면 제시된 함수 외에 다른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거나 그러면 정답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반드시 작성 조건을 기준으로 지정을 해라. 그쵸? 자, 그리고 뭐 작업표 형식에서 행과 열에 관계된 음영 처리 표시된 부분은 작성하지 않음을 유의하라. 자, 그리고 여기 폰트는 제목 서식은 뭐 20포인트로 지정해라. 뭐 이런 기본적으로 매번 나와 있는 그런 조건들이 들어가 있어요. 나머지는 한번 읽어보면서 그 조건대로 우리가 뭐 제목 서식 뭐 어떨 땐 뭐 20포인트, 어떨 땐 뭐 22포인트 해라. 그럼 22포인트로 맞추고 나머지는 뭐 당연히 뭐 그 조건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니까 한번 읽어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바로 이 다예요, 다. 원문자가 표시된 셀은 아래의 방법을 이용하여 처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동그라미 1번. 자, 교육 점수를 구하는 문제예요. 자, 여기 우리 문제로 보시면은요. 여기 교육 점수를 구하는 얘네들이죠. 그쵸? F의 4에서 F의 23셀까지. 자, 우리가 한번 구해 볼 건데요. 교육 점수. 이수 과목이 5과목이면 이수 과목에서 600%를 곱한 값을 나타내고. 그쵸? 이수 과목이 4과목이면 500%를 곱한 값을 나타내고 3과목이면 그렇지 않으면 그쵸? 이거 굳이 마지막 조건은 안 쓰셔도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수 과목 곱하기 300%로 나타내라. 얘는 조건을 만족하는 if 함수 조건이 3개이기 때문에 if가 2개가 들어가는 다중 if문을 이용해서 구해야 한다. 자, 그거를 기억하시고 자, 우리가 if 함수의 공식을 조금 살펴보고 차근차근 여러분. 이미 아시는 분들은요. 여러분 문제풀이로 넘어가시고요. 나는 처음부터 차근차근 하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랑 같이. 자, 가로 열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첫 번째 그 참 1값을 나타내고 자, 또다시 if. 만약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하면 그러면 참 2값을 나타내고 자, 조건 1도 조건 2도 만족하지 않아요. 자, 그러면 거짓 값을 나타내라. 자, 가로를 하나, 2개 열었으니까 닫을 때도 하나, 둘. 자, 요렇게 다중 if문을 구하시면 되는데 자, 조건 1은 뭐예요? 조건 1은 이수 과목이 5과목이면 이게 조건 1. 그렇죠? 참 1은요? 이수 과목에서 600%를 곱해서 나타내라. 이게 참 1인 거고요. 자, 그럼 조건 2는 뭐겠어요? 이수 과목이 4과목이면 이게 조건이고 자, 참이 요 4과목인 걸 만족하면 그 참 2값은 뭐예요? 그쵸? 이수 과목에서 500%를 곱해라. 자, 그럼 거짓 값은 뭐겠어요? 이수 과목이 3과목이면 이건 조건 필요 없어요. 여기 또 if를 넣어주셔도 되긴 해요. 근데 굳이 마지막은 넣어주시지 않으셔도 돼. 거짓 값. 이수 과목이 3과목이면 요거는 필요 없고 그냥 결과값. 이수 과목에서 300%를 곱한 값을 나타내라. 요거를 거짓값으로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해볼게요. 자, F의 4셀을 선택하시고 F의 4셀을 선택하시고 equal if 조건을 만족하는 결과값을 구해라. 가로 열고 자, 우리 첫 번째 우리 로지컬 테스트 조건 첫 번째 조건이에요. 첫 번째 조건은 뭐라고 했어요? 이수 과목이 5과목이면 자, 그러면 남의 줄은 쳐다도 보지 마세요. 네 줄에 있는 이수 과목만 쳐다보는 거예요. 네 줄에 있는 이수 과목은 바로 D의 4예요. D의 4가 뭐이면?
뭐이면, 뭐뭐이다 라는 건 equal이에요, equal. 그쵸? 요거 제가 한 번만 더 정리하고. 자, 우리 비교 연산자, 우리 엑셀에서 비교 연산자. 요거. 자, 우리가 그 공개 문제 할 때도 한번 정리해 드린 적이 있는데, 자, 이상은 크거나 같다예요. 그래서 크거나 같다예요. 이하는 작거나 같다. 어떻게 표시해요? 작거나 같다. 그쵸? 초과했다. 얘는 크다. 크다. 그쵸? 미만이다. 미만은 작다. 작다. 그리고 뭐뭐랑 같다. 뭐뭐이면 이라는 말이 나오면 얘는 equal이에요. equal. 그쵸? 함수에 따라서 요거를 뭐 또 생략하기도 하는데 같다. 이면은 equal. 같지 않다. 같지 않다. 자, 얘네들을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엑셀 우리 함수를 공부하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셔야 합니다. 자, 여기서도 한번 정리해 드렸어요. 자, 다시 여러분 요거 설명해 드리냐고. 다시 if 가로 열고 네 줄의 이수 과목이 이다. equal이다. 모이면 5과목. 여기서는 5과목이라고 이렇게 적는 거 아니에요. 여기 제목에 과목이라고 적었다고 여기도 과목이라고 적으면 안 돼요. 만약에 여기에 5과목이라고 한 걸로 적혀 있다라면 그때는 오케이예요. 그럴 땐 여기 큰 따옴표 넣어주면서 해주셔야 되지만 숫자로 되어 있잖아요. 5이면 equal 조건 1이 끝났어요. 자, 그럼 어떻게 한다고요? 조건이 이수 과목에서 600%를 곱하래요. 이수 과목 동일하게 뒤에 4예요. 뒤에 4에서 곱하기 600%. 자, 요렇게 구하면 얘가 조건 1이고 얘가 참 1이에요. 자, 심표. 자, 그러면 조건이 또 있어요. 자, 그럼 또 if 들어가는 거예요. if. 그쵸? 아니면 얘를 블록 잡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블록 잡아서 컨트롤 C.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해서 자, 블록이 잡혀 있으니까 끝에다가 커서를 두고 컨트롤 V 하시거나 아니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붙여넣기 옵션의 첫 번째 거. 그러면 얘가 동일하게 붙여넣기가 된다. 이게 헷갈리시면 일일이 쓰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뒤에 4가 이수 과목이 똑같이 뒤에 4예요. 여기서 뒤에 4 했다고 밑에 뒤에 5를 막 눌러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헷갈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남의 줄은 쳐다보지 말라는 거예요. 네 줄에 있는 이수 과목이 이번에는 뭐이면? 4이면이잖아요. 그럼 5만 지우고 4이면 이수 과목에서 500%를 곱한 값을 나타내라. 쉼표. 그쵸? 자, 조건 1도, 조건 2도 만족하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뒤에 4에서 곱하기 300%. 300%를 곱한 값을 나타내요. 자, 조건 1. 자, 참 1. 뒤에 4가 4이면 얘는 조건 2. 뒤에 4에서 500%를 곱해라. 얘는 참 2. 요거를 만족할 때 참 2를 넣고 그렇지 않으면 조건 1도 아니고 조건 2도 아니면 나머지는 뒤에 4에서 300%를 곱해라. 얘는 거짓값이다. 자, 가로를 하나, 2개 열었으니까 닫을 때도 하나, 2개를 닫아라. 그쵸? 닫고 엔터 누르시면 자, 요렇게 구해지죠. 구하고 나서 한번 얘네들을 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쵸? 자, 얘를 채우기 핸들로 미리 이렇게 끌어서 밑으로 내리셔도 오케이예요. 근데 얘를 하나만 구하고 나머지 다 구한 다음에 블록 잡고 밑으로 이렇게 끌어내리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그쵸? 끌을 때는 여러분 이 채우기 핸들 검정색 십자 모양일 때 이런 데서 끌으면 안 돼요. 그쵸? 여기 채우기 핸들에 마우스를 갖다 대고 검정색 십자 모양일 때 그때 아래로 끌어내려 주시면 되십니다. 자, 첫 번째 조건이 끝났고요. 자,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요것도요, 마찬가지 우리 if 함수. 자, 경력 점수를 구하는데요. 근무 개월 수가 24개월 이상이면 20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자, 18개월 이상이면 18을 나타내고, 그렇지 않으면 18개월 미만, 그렇지 않으면 거짓값 16으로 나타내라. 자, 요거는 여러분 요거 그대로 다중이프문 요 공식 그대로 우리 또 복습해보면서 같이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경력 점수를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G의 4셀을 선택하셔서 자, equal if 조건에 대한 결과를 구해라. 자, 일단 첫 번째 조건이 뭐였냐면
근무 개월 수가 24개월 이상이면. 근무 개월 수가 24개월 이상이면 이었어요. 자, 그럼 내 줄에 이 근무 개월 수가 C의 4가 이상은 크거나 같다. 뭐보다? 24개월이라고 쓰는 거 아니에요. 여기 숫자만 있잖아요. 숫자. 24보다 크거나 같으면 쉼표 뭐를 주라고요? 그쵸? 20이라고 주시라고. 근데 어떤 분들은 요 20 앞과 뒤에 큰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붙이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붙여도 여러분 결과는 나타나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큰 따옴표를 붙이면 이 숫자는 더 이상 숫자가 아니라 문자예요. 계산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 뒤에 전문성, 최종 점수, 순위만 이런 것들 점수 경력 점수가 혹시 필요한 무언가를 구할 때 절대 계산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큰 따옴표 절대 넣지 마세요. 자, 그리고 쉼표. 또다시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써볼게요. 또 if 가로 열고 복사에 붙여넣기 하셔도 돼요. 또다시 C의 4가 이번에는 뭐이면 18개월 이상이면 크거나 같다. 뭐보다? 18보다 크거나 같으면 쉼표 뭐 한다고요? 숫자 점수를 18점을 준대요. 쉼표. 자, 그렇지 않으면 24 이상도 아니고 18 이상도 아니야. 그러면 몇 점이요? 16점을 주겠대요. 자, 가로를 하나, 두 개를 닫으셔야죠. 자, C의 4가 24 이상이면 조건 1, 20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참일값. 만약에 C의 4, 근무계열수가 18 이상이면 조건 2, 자, 18이라는 값을 나타내고. 자, 그렇지 않으면 16점이라는 값을 나타내라. 됐나요? 자, 엔터. 아니면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가도 돼요. 그렇죠? 이 밑으로 끌어내리지 않으실 분들은 저 아까는 요거 채우기 핸들로 끌었는데 일단 얘는 내비둘게요. 자, 전문성을 이번에는 한번 구해볼 건데요. 전문성은요. 간단해요. 경력 점수에서 자기소개서에서 50%를 곱한 값을 더하래요. 그쵸? 이게 먼저 계산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같이 더하는 거예요. 가로가 되어져 있고 어차피 가로를 안 해도 곱하기가 먼저 계산이 되긴 할 거예요. 근데 이대로 우리가 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H의 4셀을 선택하고 경력 점수. 얘는 함수 안 들어가요. 자, 네 줄에 있는 경력 점수에서 더하기. 자, 여기 가로 열고 자기소개서 곱하기 50%. 가로 열고 자기소개서 곱하기 50이라고 쓰면 안 돼요. 50%. 아니면 여러분 얘를 소수점으로 변환해서 우리 액세스는 프로, 몇 프로 이런 거 곱하지를 못하잖아요. 그럼 얘를 50%를 0.5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우리가 곱하잖아요. 엑셀에서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곱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근데 헷갈리시는 분들은 그냥 그대로 G의 4에서 경력 점수에서 더하기 자, 2의 4에서 50%를 곱한 값을 더해서 나타내라. 자, 탭키 자, 눌러서 최종 점수로 일단 이동해 보도록 할게요. 자, 최종 점수도 간단해요, 여러분. 자기소개서, 교육 점수, 경력 점수, 전문성을 더한 값을 나타내래요. 간단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I의 4셀을 선택해서 이퀄, 계산할 때 반드시 이퀄. 자, 뭐부터요? 2의 4에서 더하기 F의 4 더하기 경력 점수 G의 4 더하기 전문성까지 더해요. 자, 여기까지 됐으면 탭키 눌러서 오른쪽으로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여러분 순위를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자, 뭐를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하라고요? 요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래요. 최종 점수를 기준으로 산정하래요. 랭크 함수를 이용하래 해서 내림차수. 내림차수는요. 숫자가 가장 높은 점수가 1등이고요. 가장 낮은 점수가 마지막 등이 되는 거죠. 순위를 구하는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구해보라고 합니다. 우리 랭크 함수의 공식은 내 점수. 여기서는 내 최종 점수이기 때문에 내 최종 점수가 전체 최종 점수 범위 중에 몇 등이냐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전체 최종 점수 범위는요. 얘는 우리가 하나를 구하고 밑으로 내려 끓을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변하면 안 돼요. 상대 참조로 변하면 안 돼요. 여러분, 어디에서 우리 뭐 절대 참조를 줄까요? 어디에서 달러를 붙일까요?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 거 달랑 하나만 구하면 그때는 상관없어요. 그런데 내가 얘를 밑으로 끌어내렸을 때 절대 변하면 안 되는 셀 주소가 있다라면 그럴 때는 거기에 F4키 눌러서 절대 참조. 나는 절대 참조, 상대 참조를 잘 몰라요 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제 채널에 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설명해 놓은 강좌가 있어요. 우리 엑셀 강의. 그 재생 목록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거 찾아서 그거를 확인하시고 그거 먼저 보시고 다시 와서 공부하셔야 합니다. 여기 최종 점수가 저는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지 않아서 뭐 끌어내리지 않고 또 구하실 수도 있지만 또 헷갈려 하실까봐 이쯤에서 저는 얘 3개를 블록 잡고 나중에 하셔도 상관없지만 얘네들을 블록 잡고 여기 채우기 핸들 검정색 십자 모양 나올 때 쭉 여기까지 i의 23셀까지 이렇게 값들이 있는 상태에서 순위를 한번 구해 볼게요. 여러분 혹시 처음 하시는 분들 헷갈리시지 않도록 자 j 의 4셀을 선택하실 거고요. equal RA 자 RA까지 치시면 맨 밑에 랭크라는 함수 얘랑 동일한 함수가 랭크.eq라는 함수인데 우리가 문제에서 랭크 함수를 사용해라 했기 때문에 랭크.eq 함수를 사용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만약에 이런 말이 없었다라면 랭크나 랭크.eq 공식은 동일하고 결과값도 동일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랭크 함수를 사용해라 라고 나왔으면 반드시 그 함수를 이용하셔야만 감점이 되지 않아요. 결과가 동일하더라도 감점입니다. 랭크.eq 함수로 하시면 자 랭크 더블 클릭하시고 자 내 최종 점수 내 거 최종 점수는 내 줄에 있는 요 최종 점수를 말하는 거예요. 자 i의 4를 선택하시고 쉼표 전체 최종 점수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 자, i의 4에서 내 거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거 빼면 안 돼요. 내 거를 포함해서 전체 순위 중에 내게 몇 등이냐를 구하는 거잖아요. 여기. i의 23까지. 요렇게 구하시되 중요한 게 있다 그랬어요. 얘만 구하고 엔터면 그대로 엔터지만 밑으로 끌어내릴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i의 5로 바뀔 거고 여기로 바뀔 이 i의 5의 점수가 요 전체 점수가 에 중에서 또 몇 등이냐? i의 6셀이, i의 7셀이 요 전체 점수의 몇 등이냐 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상대 참조로 바뀌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뒤에 있는 i의 4에서 i의 23은 밑으로 그냥 이 상태에서 끌어내리면 i의 4에서 i의 24. 얘가 단계가 이렇게. 그리고 그 다음엔 i의 5에서 i의 25로 또 이렇게 바뀌어요. 하나씩 밀리기 때문에 요 범위는 절대 바뀌면 안 되는 F4키. 우리 키보드에 위에 F4키 있죠? 펑션 키를 누르셔서 자, 요렇게 이 뒤에 있는 애들만 절대 바뀌면 안 되는 고정, 절대값이 되도록 지정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엔터. 자, 첫 번째 게 1등이 됐어요. 나머지 채우기 핸들. 검정색 십자 모양일 때 끌어서 j-의 23셀까지. 자, 이렇게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하고 계세요, 여러분. 힘드시죠? 우리 함수가 갈수록 조금 더 밑에가 어려운 것들이 있어요. 자, 그 다음 거 해볼게요. 우리 평균을 구해요. 여기 6번 평균을 구할 건데 자, 문제를 보면 이제 6번 우리 자기소개부터 최종 점수까지 다 6번이에요. 그쵸? 요 아까 1, 2, 3, 4, 5 했고 우리 이제 6번을 구하셔야 되는데 요건 간단하죠.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에버리지 함수. 범위 안에 있는 에버리지 평균을 구해라. 자, 우리 아까 자기소개서부터였어요. 그쵸? 여기 보면은 그 옆에는 숨기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옆에 있는 근무 계열이나 이수 과목은 안 하셔도 돼요. 그렇죠? 자, 2의 24셀부터. 이건 이따가 어차피 숨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 2의 24셀에서 equal A
V까지 입력하시면 에버리지 함수 두 번째 줄을 더블 클릭하시고. 자, 어디부터 어느 범위의 에버리지예요? 여기 자기소개 2의 4에서 쭉쭉쭉쭉 2의 23셀까지의 에버리지 평균을 이퀄 구해라. 그렇죠? 엔터. 자, 요거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그냥 드래그. 그럼 상대 참조 되기 때문에 그 옆에 평균이 각각 구해지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 이거 아까 기획부, 전산부 이거 안 썼군요. 그쵸? 아까 쓴다고 했는데 요거 혹시 저처럼 못 쓰신 분들은 지금 쓰세요. 자,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이제 필요합니다. 자, 요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근데 요런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해만 잘 하신다면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쉽게 푸실 수 있어요. 요런 문제가 자주 나오거든요. 기획부에 부서별 합계를 구합니다. 지원부서가 기획부인 각 항목별 합계를 산출하시오. sum if나 sum ifs. 자, sum if는 if 조건, sum 합계.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해라. 얘는 s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조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 개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라는 뜻이겠죠. 여기서는 달랑 조건이 기획부의 부서별 합계거든요. sum if를 사용하시면 좋아요. 자, 요거를 마찬가지로 전산부는 전산부의 항목별 합계, 영업부는 영업부별 항목별 합계를 구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여기 자기소개서의 합계를 구하는데 지금은 여기 지원부서가 현재는 기획부인 애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중간중간 얘네들의 자기소개서의 요 합계들 얘네들만 그쵸? 요 밑에 있는 얘네들도 다 기획부 애들만 찾으셔서 얘네들의 합계를 다 더해서 나타내란 소리고 전산부는 여기서 전산부만 찾아서 합계를 나타내란 소리예요. 얘네들을요 따로따로 구하실 수가 있고 여러분들 우리 아까 절대 참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아까 찾아보라는 영상에 절대 참조 그리고 혼합 참조라는 것도 있어요. 그것까지 이해를 하시면 이 혼합 참조에 대한 거, 요 문제는 요거 하나만 구하고 이어서 다 구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은 또 처음 하시는 분들은 또 이게 무슨 소린가 하실 수 있어요. 천천히 따라 해볼게요. 자, 우리 sum if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 자, 조건 범위 중에 조건에 해당하는 걸 구하는데 자, 요 합계 범위에서 이 조건에 알맞는 것들을 구해라. 공식이 이래요. 근데 여기 조건은요, 셀을 직접 참조하지 않는 한, 셀을 직접 찍어서 그거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한 큰 따옴표를 반드시 넣어주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런 문제에서는 우리가 조건을 어디로 넣어줄 거냐면 요 셀, 기획부는 요 기획부, 전산부는 요 전산부를 이렇게 조건으로 넣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 셀을 참조할 때는 조건에 큰 따옴표를 넣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 아우 좀 헷갈려요. 좋아요. 같이 한번 해볼게요. 2의 25셀을 선택하시고 equal sum if. 자, 조건 범위가 뭐예요? 조건은 여러분 기획부잖아요. 그럼 이 기획부가 있는 조건 범위는 A의 4에서 A의 23. 그쵸? 이 중에 기획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조건 범위는 요거예요, 요거. 그쵸? 자, 저희는 지금 얘를 구하고 나서 오른쪽으로 쭉 끌어서 교육 점수에서 최종 점수의 합까지 다 한꺼번에 구할 거예요. 얘네들을 일일이 따로따로 구해도 돼요. 근데 시간이 많이 걸려요. 절대 참조, 상대 참조, 혼합 참조 잘 모르시면 어쩔 수 없이 다 따로따로 구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일단 저희는 얘네들은 한꺼번에 구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생각을 했을 때 여러분, 얘네들을 오른쪽으로 끌면 열들이 바뀌어요. A열에서 B열, C열, D열로 바뀌어요. 그럼 얘를 오른쪽으로 끌었을 땐 B의 4에서 B의 23. 여기서는 B의 4에서 B의 23. 여기서는 C의 4에서 C의 23. 여기서 D의 4에서 D의 23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아래로 끌 땐 행이 바뀌지만 오른쪽으로 끌 땐 열이 바뀌어요. 자, 그러면 이 범위가 이름과 근무 계열과 이수 과목으로 조건 범위가 바뀐단 말이에요. 절대 안 되죠.
고정돼야 돼요. 고정. F4키 눌러서 절대 바뀌면 안 돼. 쉼표. 그리고 조건은 뭐예요? 직접 큰 따옴표 놓고요. 기획부 해도 돼요, 여러분. 요래도 괜찮아요? 틀린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고 오른쪽으로 끌어도 괜찮아요? 자, 근데 저는요. 셀을 참조할 거예요. BA25. 자, 근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여러분. 얘도 오른쪽으로 끌겠죠? 그러면 B의 5가 여기서는 C의 5, 25. 여기가 되겠고. 여기선 D의 25가 되겠고. 그쵸? 조건이 달라지면 안 돼요. 얘도 F4키, 키보드의 F4키를 눌러서 절대 참조. 꼼짝마예요, 꼼짝마. 쉼표. 그쵸? 조건 범위 중에 조건이고. 자, 합계 범위는 어디예요? 합계 범위는. 우리는 뭐의 합계를 구해요? 여기 자기소개서, 이 조건에 맞는 자기소개서의 합계를 구해요. 자, 그러면 합계 범위는 2의 4에서 2의 23이에요. 자, 얘는 절대 참조를 하느냐. 자, 얘는 오른쪽으로 끌면 F의 4에서 F의 23인 교육 점수의 합계가 구해져야 되고, 또 오른쪽으로 끌면 G의 우리 4에서 G의 23인 경력 점수의 합계를 구해야 되고, 조건에 맞는. 그래서 얘는 그대로 상대 참조. 그대로 된 상태로, 자, 이 상태에서 엔터 눌러요. 이 기획부의 자기소개서의 합계가 이렇게 구해졌고요. 자, 얘를 오른쪽으로, 채우기 핸들 오른쪽으로 쭉 하고 끌어서. 그러면 여러분, 나머지는 다 동일해요. 전산부, 영업부도 마찬가지라는 소리예요. 뭐예요? 여기 조건만 조금 다르게 지정을 하면 된다는 소리예요. 전산부, 영업부. 자, 해볼게요. 일단은 해보고 한꺼번에 구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자, equal sumif 가로 열고. 자, 조건 범위 마찬가지로. 자, A의 4에서 A의 23. 자, 오른쪽으로 끌면 움직이면 안 되기 때문에 F4키 눌러서 고정. 쉼표. 자, 조건은 요거예요. 요 셀로 전산부가 들어가 있는 요 셀로. 그쵸? 얘도 F4키. 절대 변하면 안 돼요. 이 조건도. 쉼표. 자, 어떤 거의 합계 범위는 뭐예요? 자, 합계 범위는 지금은 자기소개서의 합계죠. 이렇게. 자, 이 자기소개서는 오른쪽으로 끌수록 E가 F, G, H 바뀌어야 돼요. 열들이. 그래서 그냥 그대로. 자, 엔터. 하시고 선택해서 오른쪽으로 끌어요. 자, 여기 합계 범위는 큰 따옴표 넣는 거 아닌데, 여러분. 제가 왜 큰 따옴표를 넣었네요? 요렇게. 얘가 조건이에요. 우리 영업부도 마찬가지. equal sumif 가로 열고. 조건 범위 A의 4에서 A의 23. 그리고 F4키 눌러서 절대값. 쉼표. 자, 조건은 영업부인 B의 27인데 얘도 움직이면 안 돼요. 꼼짝하지 마, F4키. 그쵸? 쉼표. 자, 뭐의 합계? 우리는 자기소개서 2의 4에서 2의 23인데 얘는 오른쪽으로 끌면 교육 점수는 F의 4에서 F의 23, G의 4에서 G의 23, 뭐 경력 점수, 전문성, 최종 점수까지 각각 열들이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얘는 꼼짝마 하면 안 돼요. 요대로 두시고 엔터예요. 그리고 채우기 핸들로 끌어요. 나머지도 이렇게 구해지는 거. 우리 중간중간 이렇게 더블 클릭해 보시면 이 범위가 맞는지, 그쵸? 중간중간 하시고 ESC 키 누르면 취소돼요. 또 더블 클릭해서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맞는지, 얘가 조건 범위, 그리고 조건, 그리고 합계 범위, 얘가 맞는지 또 중간중간 무조건 여러분 또 실수하실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같이 한번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고, 자, 요거는 여러분 헷갈리시면 모르셔도 되지만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일단 저는 알려드려야 되죠. 그쵸?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무리다, 여기까지가 최선이다 하시면 이 방법으로 각각 하나하나 구해주시고, 그것도 힘들다 그럼 따로따로 셀들로 하나하나 구해주시면 되고, 나는 조금 한꺼번에 하고 싶다 하시면, 자, 일단 저는 우리 열심히 구했던 거 블록 잡고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볼 거예요. 어떻게 구할 거냐면 우리가 오른쪽으로 끄는 거와 아래쪽으로 끄는 거를 같이 생각할 거예요. 그쵸? 그래서 equal sumif 동일해요. 일단 조건 범위는 A의 4에서 A의 23이에요. 자, 여기까지 하고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쪽으로 끌면 앞에 있는 열들이 바뀌어요. 그쵸? 밑으로 끌면
여기 뒤에 있는 4하고 23인 행이 하나씩 증가돼서 바뀌어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A의 4에서 A의 23이어야만 하잖아요. 얘가 밑으로 끌어서 A의 5에서 A의 24 이렇게 돼도 안 되고 얘가 B의 4에서 B의 23 이렇게 돼서도 안 돼요. 그러면 얘는 행도 그렇고 열도 그렇고 다 고정이 돼야 안 되는 애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F4키를 한 번만 눌러서 열과 행에 다 달라가 들어가 있는 애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케이? 자, 쉼표. 자, 그 다음에 조건은 기획부예요. 아까 이 오른쪽으로만 드래그 했을 때는요. 얘를 절대 참조. F4키 한 번만 눌러서 달라 열과 행에 다 달러를 붙여줬거든요. 자, 그럼 생각을 해보자. 자, 오른쪽으로 얘를 이렇게 끌었을 때는 B가 C에 25, D에 25, F에 25 이렇게 바뀌면 안 돼요. 그쵸? 그럼 이 앞에 있는 B, 이 열은 바뀌면 안 되기 때문에 고정이 돼야 돼요. 자, 그런데 얘를 보면 자, 얘는 B에 25예요. 얘는 B에 26이에요. 얘는 B에 27이에요. 얘를 밑으로 끌었을 때 얘는 B에 26, 27로 D에 있는 애들은 바뀌어야 돼요.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것만 달라 붙여주고 뒤에는 붙여주지 않는 거예요. 얘가 혼합참조. 그쵸?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시냐면 F4를 한 번만 눌러주면 둘 다 달러거든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요. 행만 달러가 돼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이렇게 B 앞에만 달러가 돼요. 한 번 더 눌러주시면 완전히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계속 이런 식으로 해서 자 B열 앞에만 달러가 붙고 행 앞에는 달러가 안 붙도록 이렇게 지정을 해 놓으시면 돼요. 쉼표. 됐나요? 합계 범위 우리 자기소개서. 2의 4에서 2의 23이에요. 자, 그럼 얘도 이제 생각해 보는 거예요. 자, 오른쪽으로 끌었을 때는 2의 24, 2의 4에서 2의 23이 F의 4에서 F의 23. 이 2가 G, H, I 이렇게 바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은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요 열 같은 경우에는요. 고정이 되면 안 되고 자, 그럼 밑으로 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4에서 23까지는 바뀌면 안 돼요. 얘가 한 칸씩 밀리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5에서 25, 24, 6에서 25 이런 식으로 한 칸씩 한 줄씩 밀리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행 앞에 달러를 이렇게 행 앞에 이렇게 붙여주시고 열 앞에는 달러를 안 붙여주시는 혼합참조를 사용해 주셔야 돼요. F4키를 한 번 누르면 전체 또 한 번 눌렀을 때 자 이렇게 열은 바뀌되 열 앞에 2열 앞에는 달러가 없대 행 앞에는 4 앞에와 23 앞에는 이런 식으로 달러가 들어가 있게 지정이 됐어요. 이렇게만 지정을 하면 이제 끝이에요. 이 세 개의 문제가 끝이에요. 엔터 눌러서 선택하고 아까랑 값이 똑같아요. 오른쪽으로 끌어요. 그렇죠? 얘를 아래로 끌어요. 끝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중간중간 더블 클릭해서 범위가 맞는지 그렇죠? 이렇게 확인해 보실 수 있어요, 여러분. 썸이프 문제가 나왔을 때는요. 웬만하면 우리가 마지막에 했었던 방식이 조금은 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기가 편리하시겠죠, 여러분. 우리 이제 그 다음 문제는요. 어려운 문제. 여러분들이 시험을 준비하면서 가장 힘들어하는 삼총사가 나왔어요. 자, 지원부서가 영업부 또는 기획부 지원자의 최종 점수의 합을 산출하시오. 지원부서가 우리가 아까는 하나만이었어요. 하나만. 그래서 우리 썸if를 이용했는데 여기서는 영업부 또는이에요. 또는. 그리고면 썸ifs 함수를 이용해도 돼요. 그리고 조건. 또는이면 썸ifs 함수로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그럴 때는 자, 요 삼총사 함수 썸프로덕트 isNumber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자, 이 삼총사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구해보래요. 자, 우리 함수들 먼저 살짝 정리하고 들어가자면 우리 썸프로덕트는 각각의 배열이 있어요. 배열 1과 배열 2가 있고 또 배열 3이 있을 수 있어요. 여기서는 배열 2까지 있기 때문에 각각의 배열에 해당하는 애들끼리 곱한 다음에 걔네들의 합을 구하는 함수가 썸프로덕트 함수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예를 들어 10
하고 2가 있고 6이 있고 8이 있어요. 자, 그러면 내가 배열 1을 요 셀로 했고 배열 2를 요 셀로 드래그해서 블록을 잡았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얘랑 곱한 20, 그쵸? 얘랑 곱한 48. 얘네들의 뭐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합계를 구하라는 소리예요. 근데 중요한 게 그냥 이렇게 곱하면 참 편한데 조건이 있는 경우 지원부서가 영업부 또는 기획부잖아요. 그럼 이 배열 1에 여기 첫 번째 요거 최종 점수의 합을 산출하시오. 자, 요 배열 1에 요 조건이 들어가야 된다는 소리예요. 조건이. 그리고 또 또는이라는 조건이 들어갔잖아요. 또는이라는 조건. 그쵸. 그런 것도 우리가 살펴보셔야 되는데, 자, 만약에 여러분, 그리고라는 조건일 경우에는요. 자, 우리 배열 안에서의 조건을 넣어주실 때는, 이렇게 가로를 웬만해서 넣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조건, 그리고일 경우에는 조건. 자, 곱해주는 거고요. 그리고 또는은요, 또는. 조건, 더하기, 조건. 또는일 땐 더하기, 그리고일 땐 곱하기다. 요거를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요것도 제가 공개문제 1회 때도 설명해 드린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엑셀에서는요, 0일 때는 거짓값으로 인식을 하고, 그쵸? 0이 아닌 숫자일 경우에는 참이라고 인식을 하거든요. 요런 데이터가 있다. 둘 다 거짓이다. 그쵸? 그럴 때의 AND 조건은 두 개를 다 곱하면, 그러니까 두 개를 다 만족하지 않거나 하나를 만족해도 얘는 거짓이에요. 0이에요. 얘는 AND 조건은요. 어떨 때만 참이냐면 두 개 다 만족할 때만 1이라는 참값이 나와요. 자, 그런데 5화는요. 물론 자, 이퀄 요거 곱하기가 아니라 더하기죠, 이제는. 둘 다 거짓일 때는 당연히 거짓이지만 만약에 둘 중에 하나만 참이면 참인 거예요. 그리고 둘 다 참이어도 참인 거예요. 0이 아닌 다른 값들은 참으로 인식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가셔야 되고, 자, 그리고 sum product라는 함수만으로 얘네들을 구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도와주는 is number. 자, is number는 결과가 구하려고 하는 값이 숫자일 경우에는 true로 내주고 숫자가 아닐 때는 false, 0을 반환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find는 찾을 문자, 텍스트. 내가 찾고자 하는 글자가 있으면 그 찾을 문자, 그리고 텍스트, 요건 범위.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그 찾을 문자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 위치를 반환해주는 함수예요. 요거를 많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자, 요거 잠깐, 제가 공개 문제 1에서도 이렇게 좀 자세히 풀이해 드렸는데, 우리 또 모의고사 1회에서도 한번 짚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앞으로는 우리 그냥 바로바로 우리 이 삼총사 나오면 많은 또 깊은 설명 없이 또 진행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일단 1회에서는 여러분 좀 어느 정도 좀 짚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원부서가 영업부 또는 기획부 지원자의 최종 점수. 그쵸? 요 최종 점수의 합계를 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아까는 이 하나만 구했지만 기획부 혹은 영업부, 기획부, 영업부, 기획부. 얘네들을 다 찾아서 얘네들의 점수의 합계를, 얘네들을 더해서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려면 일단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요 배열 1에 들어가야 되는 거. 이 배열 2는 이 최종 점수와 곱할 거기 때문에 배열 2는 이 최종 점수 범위면 되지만 배열 1은요. 요 조건이 필요해요. 기획부이니 또는 영업부이니? 그래서 기획부거나 영업부일 경우에는요. true인 1이라는 값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true인 1이라는 값을 만들고, 그렇지 않은 애들한테는 0이라는 값을 false 값으로, 0이라는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만들 거예요. 그러면 1하고 98.5하고 곱하면 98.5 그대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만 이 값이 나올 거예요. 그럼 걔네들의 더해서, 얘네들의 값을 더해서 합계를 구할 수 있도록 요 삼총사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겠다라는 소리예요. 자, 그러면 먼저 find 함수를 이용해서 여러분 요거는 이해를 하세요. 예를 들어 내가 기획부인 거를 찾아야 돼. 그럼 큰 따옴표 하고 내가 기획부 할 거야. 쉼표. 어디에서? A의 5에서 A의 23. 자, 절대값 일단 할 거예요. 요 범위에서 내가 지금 현재 요 기획부가 있는지, 내 줄에 기획부가 있는지, 있으면 1이라는 값이 나타나고, 없으면 value 5주라는 값이 나타나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이제 영업부예요. 영업부. 얘는 기획부예요. 기획부. 그리고 얘는 영업부예요. 자, 동일해요. 함수는 find. 난 찾을 거야. 뭐를? 영업부를 찾을 거야. 어디에서? 이 범위에서 A의 4에서 A의 23 중에서 자, 일단 절대값 밑으로 끌 거니까 해놓고 요 네 줄에 영업부가 있어? 하고 위치. 있다면 그 위치가 몇 번째부터 시작해? 하고 묻는 거예요. 엔터 했어요. 없대요. 일단 밑으로 끌어볼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영업부가 있는 부분에 얘가 첫 번째에 바로 뭐뭐뭐뭐 영업부가 있으면 그 위치를 1, 2, 3, 4 이렇게 세서 뭐 네 번째 있다, 다섯 번째부터 영업부가 있다 할 텐데 처음부터 영업부가 있기 때문에 1이라는 값이 산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는 기획부 또는 영업부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요렇게 지금 따로따로는 구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 또는 요거예요. 그럼 이거 두 개를 만족해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 더하기 요걸 했어요. 그쵸? 이거 더하기 요걸 했어요. 그쵸? 그러고 엔터를 눌렀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와요? 왜 밸류가 나오지? 두 개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1이 나와야 되는데 왜요? 1과 밸류를 오주값을 더했더니 다 오주값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여기서 필요한 게 바로 isNumber라는 아이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요? 얘 지금 이렇게 더했잖아요. 얘를 find를 어떻게 해요? 앞에 isNumber 가로 열고. 자, 내가 지금 이렇게 find로 값을 구할 건데 얘가 만약에 숫자면 true 값을 우리 엑셀에서 true는 1이랑 같은 거예요. true 값을 놓고 만약에 숫자가 아니야. 오주 값이나 아니면 문자나 이런 게 나왔어. 그러면 펄스 0이라는 값을 나타내줘. 어디서부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야. 마지막에 가로를 하나 더 어떻게 해요? 닫아줘요. 닫아주고 엔터 했어요. 자, 그랬더니 얘는 아까 1이라고 나왔지만 여기서는 이제 true라고 나오죠. true. 그쵸? 자, 그러면 얘를 밑으로 이렇게 끌었더니 만족하는 애는 true로 나오고 틀린 애는 어떻게 해요? false로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 요 앞에 뭐를 끼워 넣었어요? isNumber. isNumber를 요거 find로 구한 것 중에서 얘네들이 숫자면 true 1이고 거짓이면 false 0으로 해봐. 하고 엔터 했어요. 얘는 false래요. 자, 그랬더니 밑으로 쭉 끌었어요. 자, 그랬더니 어떻게 되냐면 아까는 요 두 개를 더했을 때 다 오주 값이 나왔죠. 근데 얘가 true, false랑 더했어요. 그랬더니 얘는 1이에요. 그쵸? 두 개 더했더니 얘는 다 펄스니까 0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 중에 하나만 맞아도, 두 개를 다 맞아도 1이고, 둘 다 틀리지 않는 한 다 1인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여러분. 그쵸? 이 배열 1에, 저희는 지금 얘를 따로따로 이런 식으로 써놨지만, 이런 식으로 해서 얘를 더했지만, 얘를 배열 1이라, 우리 썸 프로덕트의 배열 1이라는 곳에, 우리 얘네들을 이제 한꺼번에 얘네들을 넣어서 구하면 얘처럼 어떤 애는 1이 나올 거고 어떤 애는 0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배열 2를 우리가 최종 점수로 하면 어떻게 되냐. 자, 1과 98.5를 곱하고 78과 0을 곱하고 1과 73.5를 딱 곱하고 나온 값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거는 그 값 그대로, 어떤 거는 0으로 나오겠죠. 걔네들의 뭐를 구해라? 합계를 구하라. 이 문제예요, 여러분. 오케이? 아우, 헷갈리게. 우리가 또 모의고사 1회이기 때문에 자, 얘네들을 조금 제가 시간이 또 많이 갔지만 차근차근 또 이렇게 좀 같이 하려고 좀 시간이 좀 지났어요, 많이. 그렇지만 꼭 필요한 과정인 것 같아. 자, 같이 한번 또 해볼게요. 자, i의 28셀. 일단은 가장 큰 함수는 뭐예요? 썸 프로덕트로. 자, 이 배열 1과 배열 2를 서로 마주보는 것끼리 곱해서 더한 값을 나타내라. 근데 배열 1을, 내가 배열 1을 하려고 딱 봤더니 글쎄. 뭐가 있어요? 조건이 있대요, 조건. 지원 부서가 영업부 또는 기획부예요. 자, 그러면 아까 우리가 했었던 이즈 넘버가 여기서 들어가요. 여기 또 가로를 열고 이즈 넘버 해도 되는데 그냥 해도 돼요. 이렇게. 아까 제가 조건에는 가로를 먼저 넣고 시작해라 했는데 요 앞에 가로를 또 하나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바로 시작해도 일단 이렇게 해볼게요. 자, 이즈 넘버. 우리가 아까 이 이즈 넘버가 왜 들어갔는지 알았어요. 파인드를 넣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파인드 함수에서 일단은 영업부가 쉼표 요 범위 중에서 여기 범위 중에서 각각의 이제 영업부를 찾아라. 어떤 거는 뭐 1이 나올 거고 어떤 거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오류가 나올 거고. 근데 이제 이즈 넘버에 겹쳤으니까 어떤 건 true로 어떤 건 false가 나오겠죠. 자, 얘는요. 절대값을 굳이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해도 돼요. 근데 얘는요. 하고 나서 밑으로 끌어내릴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안 해도 되고 해도 상관없다. 가로 닫고 파인드에 대한 가로를 닫고 이즈 넘버에 대한 것도 닫아요. 얘가 요 배열 중에 바로 조건, 첫 번째 조건 1을 끝낸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됐어요. 그렇죠? is number, find, 가로 2개 열었으니 가로 2개를 닫아줘야 돼요. 그 다음에 더하기 할 거예요. 왜요? 조건이 하나 더 있으니까. 3개, 4개, 5개 조건이 계속 붙을 수 있어요. 자, 더하기. 동일하게. 자, 요거 복사할 거예요. is number부터 시작해서 여기 가로 2개까지. 아니면 따로따로 다시 하셔도 되는데 자, 요거 블록 요렇게 잡아서 컨트롤 C,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C, 끝에 커서 두고 컨트롤 V. 자, 이번에는 영업부가 아니라 뭐예요? 기획부. 범위는 동일해요. 이 2개를 찾아요. 됐나요? 가로 2개까지. 그러면 여기까지가 바로 뭐냐면 요게 끝난 거예요. 조건이 2개니까. 요걸로 또 따지면 배열 1이 끝나버린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가 바로 뭐예요? 배열 1이에요. 자, 배열 1이 끝났어요. 그럼 첫 번째 배열이 끝났네? 그럼 그거랑 곱해줄 다른 배열 2 쉼표하고 배열 2를 블록을 잡아야 되는데 우리는 쉼표하고 뭐랑 곱해줄 거냐면 우리는 최종 점수. 그쵸? 최종 점수의 합이잖아요. 여기 i의 4에서 i의 23까지 이렇게. 얘도요 달러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하나만 구할 때는요 절대값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쵸? 가로를 닫았어요. 자, sum product 함수로 보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배열 1이고요. 그쵸? 또 마지막에 i의 4에서 i의 23이 배열 2예요. 그럼 얘네들 여기서 뭐 0, 1, 0, 1 나온 거와 그리고 여기에 있는 최종 점수의 값을 곱한 다음에 합계를 내면 그 2개의 또는 조건을 만족하는 애들의 합이 구해지겠죠. 자, 엔터 해볼게요. 자, 결과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결과가 이렇게 나왔다. 아이고 여러분 고생하셨어요. 자, 근데 조건이 또 있네요. 마지막 조건인 것 같아요. 함수 복사는 뭐 간단하게 할 수 있으니 마지막 요거 우리 함수 같이 해볼게요. 근무 계열수가 18 이상 24 미만이 자 조건이 2개예요. 18 이상 24 미만의 최종 점수예요. 위에 있는 거랑 좀 비슷한 것 같은데 그쵸? 함수가 sum product 함수로 구해도 돼요. 근데 여기서
라운드 함수와 sumifs 함수. 다중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해라. 그쵸? 요 다중 조건 18 이상과 24 미만. 그쵸? 그리고 라운드는 반올림하는 함수.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정수로. 정수로 표시하래요. 정수로 표시해라. 자, 그럼 얘도 우리 함수들을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일단은요, 우리 sumif와 sumifs의 공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 아까 sumif는요, 조건 범위 외에, 조건, 그리고 합계 범위였거든요. 이게 sumif,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합계를 구하는 함수였고요. 그리고 sumifs는요, if에 s가 들어가면 합계 범위가 앞에 들어가요. 그리고 조건 범위 1, 조건 1, 그리고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그리고 조건 범위 3, 조건이 여러 개 있으면 조건 범위 3, 조건 범위 4 막 등등등등 이어서 이런 식으로 구하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는 조건이 2개밖에 없어요. 근무 계열수가 18 이상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근무 계열수가 24 미만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끝나죠.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해요. 라운드 함수는요, 반올림 함수인데 내가 반올림 시키려는 대상, 그쵸? 반올림을 시키려는 뭐 셀이 있을 수 있고 값이 있을 수 있고 대상, 뭐 아니면 함수식 그 다음에 우리는 해야 돼요. 그 대상에 자릿수, 요 대상은 값 또는 뭐 함수식, 대상하면 또 헷갈리실 수 있으니. 예를 들어서 임의의 셀에 자, 요런 값이 있어요. 1, 2, 3, 4.56789라는 게 있어요. 라운드하고 얘는 이 셀 안에 있는 거에서 자릿수를 일단은 모르겠으면 1로 해보죠. 1로 하고 엔터 했어요. 와, 그랬더니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나요. 어디요?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이 됐어요. 6이기 때문에 반올림이 되지요. 1, 2, 3, 4.6이 됐어요. 만약에 얘를 2로 했으면 둘째 자리까지 반올림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반대로 1이 아니라 마이너스 1로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10의 자리, 1의 자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4는 반올림이 안 되기 때문에 없어진 거죠.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를 하면 마이너스 2, 3 하면 뭐 이런 식으로 다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문제에서 정수값으로 나타내라. 그냥 여기서 딱 정수값으로 나타내라. 10의 자리, 100의 자리가 아니라 자, 그럴 때는 0을 붙여요. 0. 엔터하면 이렇게 되죠. 여기서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해서 1의 자리. 그냥 정수값으로 나타낸다. 그럼 우리는 문제에서는 정수값으로 나타내라 했기 때문에 그쵸? 자릿수는 0으로 지정할 거예요. 일단 sumifs로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라운드로 해줄게요. 라운드부터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일단은 하나하나 해보죠. sumifs부터 해보죠. 자, i의 29세. 자, 선택하시고 equal sumifs 가로 열고. 자, 근무 계열수가 18 이상이에요. 자, 일단은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구해야 돼요. 우리는 요 최종 점수의 합을 구하는 거예요. 최종 점수의 합. 자, 조건을 만족하는 최종 점수의 합이에요. 자, 그러면 최종 점수. i의 4에서 i의 23까지. i의 4에서 i의 23까지. 자, 이렇게 지정하시고. 자, 쉼표. 자, 첫 번째 조건은요,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근무 계열수가. 자, 그럼 근무 계열수 C의 4에서 C의 23까지 드래그 하시고 얘가 조건 범위가 쉼표 뭐하다? 18 이상이다. 자, 근데 여기서 조건에는요. 여러분 우리 sumif도 그렇고요. sumifs도 그렇고요. 셀을 직접 참조하지 않을 때의 조건은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요. 반드시 직접 이렇게 입력할 때는 크거나 같다? 18이다. 이 큰 따옴표가 안 들어가잖아요. 5주 나와요. 이거 기억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셀을 참조할 때만 큰 따옴표를 안 넣는 거예요. 근데 우린 지금 입력하는 거잖아요. 참조하는 게 아니라. 자, 쉼표. 자, 마찬가지로 또 두 번째 조건은 또 동일해요. 근무 계열수가 조건이 쉼표, 얘도 큰 따옴표 하고 이번에는요, 24 미만이에요, 미만. 미만은 작다. 뭐보다? 24보다 작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24보다 작다. 자, 두 번째 조건을 만족했으면 가로를 닫아주세요. 자, 여기도 조건에는 큰 따옴표가 반드시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 우리 셀을 참조하지 않고 직접 입력할 때에 sum if나 sum ifs나 count if나 이런 곳의 조건에는 큰 따옴표가 들어간다. 자, 엔터. 자, 엔터 했더니 자, 이렇게 나타났지요. 그쵸? 자, 근데 이제 얘를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에요. 우리 아까 배웠던 라운드 함수로 정수값. 우리 지금 이렇게 소수점, 소수자리가 나타나잖아요. 그쵸? 자, 얘를요. 자, 요 앞에서 라운드로 반올림할 거예요. 뭐를요? 우리가 sum ifs로 구했던 요거를 마지막에 쉼표 정수값으로 나타내 준다는 거예요. 그쵸? 라운드 함수로 따지면 얘가 반올림 하려는 값이죠. 그쵸? 그리고 쉼표 0. 정수값까지 반올림해서 나타나겠다. 자, 여기 끝에다가 가로, 끝에다가 쉼표 하시고 0. 그리고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닫아주세요. 라운드에 대한 가로를 이렇게 닫아주시고 엔터 눌러주시면 이렇게 201이라는 값이 나타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십니다. 자, 12번. 10번에 사용된 수식. 우리 10번이 우리 아까 삼총사 나왔던 거 있죠? sum product is number find. 요거를 요 밑에다가, 그쵸? 12번 자리가 여기잖아요. 그쵸? 여기. 이곳에 위치시켜 보래요. 자, 그러면 요거 i의 28셀을 선택해서 우리 수식줄에서 드래그 블록 잡고 컨트롤 C 하시고 반드시 다른 데를 먼저 클릭해 버리시면 안 돼요. 엔터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셀을 선택하셔서 그냥 붙여넣기 하시면 안 되고 문자열로 붙여넣기 해야만 계산이 안 됩니다. 자, 따옴표, 작은 따옴표 하나 붙이시고 컨트롤 V 됐나요? 하시고 엔터. 자, 이렇게 지정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여기 이제 요거 13번 이제 다의 마지막 1에 사용된 수식을 기재하시오. 이정의를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요건 진짜 중요한데요. 우리 여기 밑에 있는 얘네들은 바뀌는 애들이 아니에요. 셀 주소가 안 바뀌어요. 그래서 지금 바로 붙여넣기 해도 상관은 없지만 이정의를 기준으로 1번에 우리 구한 교육 점수를 구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이따가 우리가 정렬을 딱 해버리면요. 이 셀 주소가 달라져요. 그래서 미리 해놓으시면 안 돼요. 이런 문제는. 일단 정렬을 해놓고 그 다음에 해야 될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정렬을 먼저 해보도록 할까요? 자, 작업표의 정렬 순서는 지원 부서별로 오름차순으로 정렬하고 같은 지원 부서 안에서는 최종 점수의 내림차순으로 정렬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지원 부서별로, 두 번째는 최종 점수별로 오름차순, 내림차순으로 정렬을 해라. 자, 그럼 정렬을 하기 위해서 A의 3셀부터 J의 23셀까지 블록을 잡아야 돼요. 이 밑에는 이렇게 병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을 꼭 잡고 정렬을 해 주셔야 합니다. 자, 데이터 탭으로 들어가셔서 정렬로 들어가셔서 자, 첫 번째 기준은요. 지원 부서였어요. 지원 부서를 선택하고 자, 정렬은 오름차순이었죠. 자, 기준 추가를 클릭하고 이번에는 최종 점수, 두 번째는 최종 점수, 그리고 정렬은 내림차순이었어요. 자, 이렇게 지정을 하시고 나서 확인 눌러주시면 자, 그 조건에 따라서 정렬이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 13번 문제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렬이 다 되었으니까 함수식을 갖다 놓는데 우리 교육 점수를 구했던 문제예요. 단 이정의를 기준으로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교육 점수를 구하는데 이정의의 교육 점수는 F의 11셀에 있어요. 정렬이 되어서 F의 11셀로 바뀐 거예요. 자, 이 F의 11셀을 선택하고 수식 입력줄을 드래그해서 블록 지정하신 상태에서 자, 컨트롤 C 혹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복사 눌러도 괜찮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그냥 엔터예요. 그쵸?
엔터를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붙여넣기 할 부분을 선택하셔서 우리 여기 병합되어 있는 부분, 자, 작은 따옴표 하나 놓고 컨트롤 V. 자, 그리고 엔터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끝났어요. 자, 이제 기타 조건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금액에 대한 수치는 원화를 표시하래요. 금액은 원화를 표시해야 돼요. 자, 그리고 천 단위마다 콤마를 표시하래요. 그리고 금액 이외의 수치는 콤마를 표시하지 않는다. 그리고 모든 수치는 속성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소수 자릿수를 다 정수, 그러니까 소수 자릿수가 있으면 안 된다는 소리고요. 음수가 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가 표시가 돼야 된다는 소리고, 그리고 숫자는 기본으로 우측을 수직으로 맞추고, 문자 셀은 수평 중앙으로 맞추고, 뭐 나머지는 작업표, 우리 뭐 형식에 따라서 지정을 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지요. 자, 일단은 소수 자리가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얘네들, 그쵸? 얘네들도 소수 자리가 들어가 있고, 그리고 여기 얘네들 값도, 그쵸? 자, 아예, 얘네들, 우리 소수 자리가 있는 애들만 블록 잡아도 좋지만, 그냥 아예 얘네들을, 요렇게 H의 4에서 I의 27까지, 이렇게 블록을 잡아주시고, 자, 그리고 여기 소수 자리 수가 있는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E의 24에서 G의 24까지 이렇게 블록 잡아볼게요. 자, 나머지는 우리 소수 자릿수가 없어요. 그쵸? 자, 우리 홈 탭으로 들어가셔서 표시 형식을 일반이 아니라 숫자로 지정하면 자, 이렇게 소수 자릿수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얘네들은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원화 표시를 하지 않고요. 그쵸? 콤마도 당연히 금액이 아니니까 표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 자, 요렇게만 우리가 좀 표시를 해볼 거고요. 자, 우리 문자는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숫자는 우측으로 되어 있잖아요. 기본으로. A의 3에서 J의 3까지 드래그 하시고 뭐 순서는 상관없어요. 자,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A의 4에서 B의 23까지 드래그 할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B의 25에서 27까지. 자, 얘네들만, 나머지 문자 같은 거 다 가운데 맞춤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만 블록 잡고 홈 탭에 가운데 맞춤을 선택해서 자, 이렇게 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작업표 형식을 보니까요. 숨겨져 있는 셀들이 있어요. A, B, C, D가 중간에 빠졌어요. E, F, G, H, I, J. 나머지는 있어요. C하고 D만 우리 열을 숨기기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C, D를 드래그 하셔서 마우스 클릭, 숨기기 눌러서 자, 이렇게 숨겨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제목은요. 문제에서 20포인트로 바꿔라 했어요. 자, 여기 병합되어 있는 셀 선택하시고 우리 홈 탭에 글자 크기 클릭하셔서 20이라고 입력하시고 엔터. 그 다음에 테두리를 지정을 해볼 건데 우리가 아까 전체 테두리는 이미 지정을 한 상태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떤 걸 지정을 해야 되냐면 여기 4행부터 24행까지는 여기 가로선이 없단 말이에요. 그쵸? 걔네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대각선도 해결을 해야 합니다. 자, 혹시 전체 테두리 안 하신 분들은 전체 테두리 전체를 쭉 블록 잡고 우리 홈 탭에 테두리에 모든 테두리를 먼저 일단 지정을 해주시고 요거를 아까 저랑 해주신 분들은 굳이 또 다시 할 필요는 없지요. 자, 다시 이제 A의 4에서 A의 23까지 드래그 하신 상태에서 자, 컨트롤 1 셀 서식, 컨트롤 1 셀 서식으로 들어가셔서 아니면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자, 테두리 탭으로 들어가셔요. 테두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는 없앨 거예요. 없음하고 여기 가운데 선 있죠? 요거. 자, 요 가운데 선을 클릭 그냥 할게요. 자, 확인. 이렇게 지정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셀, 병합되어 있는 셀 선택하셔서 마찬가지로 컨트롤 1이나 마우스 우클릭 셀 서식 둘 중에 편한 대로 들어가셔서 자, 기본 실선이 기본적으로 선택이 되어 있을 거예요. 양쪽 대각선을 선택하셔서 확인.
자,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뭐 열 너비를 조금 적당하게 여러분들 딱 보시기에 적당하게 조절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글자가 잘려 보이거나 특히 여기 긴 함수식이 잘려져 보이면 절대 안 돼요. 그럼 열 너비를 좀 늘려서 이 수식들이 다 보이도록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작성한 작업표에서 지원 부서가 기획부인 지원자 이름별, 지원자 이름, 교육 점수와 최종 점수를 나타내는 그래프를 작성하시오. 자, 어떤 계열이 필요하냐면 지원자 이름, 그리고 교육 점수, 최종 점수 필요하네요. 근데 반드시 기획부여야 한대요.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획부이기 때문에요. 자, 여기 기획부가 우리 정렬해서 이렇게 위쪽에 모여 있네요. 자, 기획부를 드래그하는 게 아니라 요 기획부인 일단 이름을 드래그. B의 3에서 B의 11까지 드래그 하시고 먼저. 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눌러주시는 거예요. 일단 먼저 드래그 1번 하고 2번은 컨트롤을 누른 상태에서 교육 점수와 최종 점수잖아요. 일단 교육 점수는 F의 3에서 F의 11 드래그 해주시고 그리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I의 3에서 I의 11을 드래그 해주세요. 자, 그 상태에서 삽입으로 들어가셔서 자, 여기 그래프, 차트 그래프를 선택해서 2차원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 주시고 2차원 세로 막대형을 클릭해 주시고 자, 요거를 아래로 이동해 볼게요. 자, 드래그 하셔서 A의 33셀부터 여기 모서리에서 크기를 적당하게 키워서 우리가 열이 J열까지 있으니까 J열까지 좀 이렇게 키워주고 높이는 조금 적당하게 출력물의 크기가 A4 용지 2분의 1의 범위 내에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로 너무 또 크면 안 돼요. 적당하게 일단 보기 좋게 위치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2010이나 2007 버전은요. 우리 삽입에 세로 막대형을 선택해서 우리 2차원 세로 막대형에 묶은 세로 막대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살짝 달라요, 여러분. 자, 2016 이하 버전은요. 이렇게 제목이 없는 상태로 그래프가 만들어진다라는 것도 여러분 참고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차트 계열 혼합형이기 때문에 여기 보면 최종 점수는 묶음 세로 막대형 그대로 교육 점수는 데이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을 하래요. 자, 그리고 교육 점수만 데이터 레이블 값이 표시된 혼합형 단일축 그래프로 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차트 종류를 변경을 해볼 건데 여기 교육 점수 저는 요 파란색 요게 교육 점수니까 얘만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으로 들어가시면 자, 우리 2016 이상 버전은 이렇게 콤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 있지요. 그렇죠? 그럼 여기에서 교육 점수를 여기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을 선택하시고 나서 확인을 누르시면 자, 이렇게 바뀌죠. 우리 2010 버전, 2007 버전도 마찬가지로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계열 차트 종류 변경인데 문제는 우리 2016 버전에 있는 콤보가 없어요. 여기서는 그냥 요 꺾은 선형을 선택해서 내가 요 계열을 제대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쵸? 교육 점수를 제대로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냥 요 상태에서 그냥 원하는 꺾은 선형만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자, 요렇게 변경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레이블 값을 표시하래요. 교육 점수만 레이블 값. 자, 교육 점수 레이블 우리의 꺾은 선형 아무거나 선택하시면 요렇게 전체가 다 요렇게 꺾은 선형이 선택이 될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데이터 레이블 추가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어떤 버전이든 다 동일하게 여러분들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목을 입력해 보도록 할 건데 우리 2016 버전은 제목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제목을 선택하고 일단 그 18포인트 서체는 임의로 지정하래요. 그냥 크기만 18포인트로 지정하고
그 다음에 글자를 블록 잡아서 제목을 뭐라고요? 입사 지원자 현황이라고. 자, 이렇게 변경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우리 2010 버전, 2007 버전은요. 제목이 없기 때문에 먼저 제목을 삽입을 하고 변경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 차트 도구에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으로 들어가셔서 차트 위를 좀 선택해 주시면 여기 상단에 제목이 나타나는데 마찬가지 방법으로 크기는 18포인트 되어 있네요. 그대로 제목을 블록 잡고 여기서 입력해 주셔도 되고 아니면 수식 입력줄에 입력을 해 주셔도 괜찮습니다. 어떤 거든 좋아요. 자,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거 X축 제목을 성명으로 Y축 제목을 점수로 지정해라. 자, X축. 자, 일단은 그래프가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차트 도구의 디자인 탭으로 들어가 보시면 2016 버전 하고 있어요. 차트 요소 추가에 축 제목에 기본 가로를 클릭. 마찬가지로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자, 또다시 차트 요소 추가 들어가셔서 축 제목에 기본 세로를 선택해서 세로가 먼저 선택되어 있으니까 수식 입력줄을 클릭해서 점수 엔터. 자, 그리고 X축 제목 선택하시고 마찬가지로 수식 입력줄에 아니면 여기 블록 잡고 글자 입력하셔도 괜찮아요. 성명하고 엔터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우리 버전이 다른 곳에서도 한번 볼게요. 2010 버전, 2007 버전에서는 우리 레이아웃으로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축 제목에 기본 가로축 제목에 축 아래 제목 다시 또 축 제목에 기본 세로축 제목에 여기서는 제목 회전 이렇게 선택을 해서 마찬가지 방법으로 제목을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되셨으면 뭐 글자 색이나 이런 걸 좀 검정색으로 바꾸셔도 되긴 한데 감점은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검정 텍스트일로 바꾸면 제목이 포인트가 또 이렇게 변경이 되기 때문에 또 다시 바꿔야 되는 또 번거로움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뭐 그대로 출력해 주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이렇게 글자 색도 좀 바꾸시고 바깥쪽 우리 차트 영역을 선택해서 또 서식 탭에 도형 윤곽선을 바깥쪽을 또 이렇게 검정 텍스트 1로 지정을 해 주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그건 여러분 편하신 대로 감점인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편하신 대로 지정을 해 주시고 자, 이제 마지막으로 페이지 설정 및 인쇄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서를 선택을 우리 차트에 두고 인쇄로 들어가 버리면 그래프가 이렇게 커다랗게 보이기 때문에 반드시 여기 상단에 여러분들 입력한 곳 글자 우리 입력한 셀에 아무데나 커서를 두신 상태에서 자, 파일에 인쇄로 들어가 보시면 자, 이렇게 보이지요. 그런데 이게 페이지가 여러 페이지로 보여요. 한 페이지로 맞출 거고 그리고 상단에 6cm의 위쪽 여백을 지정을 해야 우리 상단에 이름, 뭐 비번호 등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자, 먼저 여기 현재 설정된 용지를 클릭하고 한 페이지에 시트 맞추기를 선택하면 자, 하나의 페이지에 다 모든 내용이 들어가게 설정이 됩니다. 자, 여기 밑에 있는 페이지 설정을 선택해서 여백 탭으로 들어가셔서 자, 위쪽 여백. 자, 얘네들은 센티미터로 나와 있어요. 자, 얘네들의 위쪽 여백만 6으로 지정하시고 뭐 요거 뭐 가로 세로 가운데 맞춤 해주시고 확인해 주시면 자, 이렇게 지정이 되죠. 얘네들이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선이 깨져 보일 수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우리 컨트롤 마우스 휠을 위로 이렇게 올리셔서 이게 확대해 보시면 돼요. 진짜로 확대했을 때도 깨져 있으면 뭔가 이게 데이터 길이가 너무 길어서 깨져 보일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조절을 해야 되지만 컨트롤 마우스 휠로 위로 이렇게 올려서 확대했는데 선이 괜찮다. 그러면 잘 된 거예요. 그리고 컨트롤 마우스 휠로 밑으로 내리면 다시 축소된 상태로 이런 식으로 보이지요. 자, 그리고 또 확인해야 되는 게 이 페이지가 전체 페이지가 몇 페이지인가. 한 페이지다. 한 페이지 중에 한 페이지다. 혹시 얘가 2페이지, 3페이지로 되어 있으면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우리 그 모의고사 1의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셨습니다. 자, 고생하셨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강좌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